지난 2022년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최초로 탄생한 아시아인 출신의 득점왕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유럽은 물론 미국과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손흥민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리던 때에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금일초점에는 황당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기사의 제목은 중국인이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손흥민이 깨버렸다였는데요. 이 기사의 가장 큰 요지는 바로 손흥민이 사실은 중국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중국 기자는 손흥민은 현재는 한국인이지만 본관은 산둥 옌타이이며 순시 일족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인이 축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손흥민이 깨버렸다며 중국 축구 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문제는 중국 네티즌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손흥민은 오나라의 장수였던 송권의 후예로 가계도를 따라가면 중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거나 심지어는 손흥민은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후손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도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이는 허위 사실로 손흥민은 밀양선시로 경상남도 밀양시를 본관으로 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국의 위인들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한 것은 손흥민이 처음은 아닙니다. 백과사전 사이트인 위키피디아의 중국어판의 조선족을 검색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조선족 리스트에 세종대왕, 김구, 반기문, 박정희, 김대중, 김연아 등을 조선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역시 처음에는 이 사이트에 조선족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손흥민 송권 후예설이 중국 내에 퍼지며 현재는 조선족 리스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2022년이 손흥민의 해였다면 2023년은 김민재의 해였습니다. 김민재는 2023년 이탈리아 세리에A의 강호인 나폴리 돌풍의 주축으로 나폴리가 33년 만에 우승을 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이 공을 인정받아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23년에는 축구 선수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인 발롱도르의 후보에 선정되어 22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수비수 중 3위를 기록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김민재의 위상이 높아지자 이번에도 중국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김민재의 경우 안동 김씨 출신으로 비교적 근본이 뚜렷한 성씨이다 보니 김민재의 뿌리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은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들이 주장한 것은 바로 김민재의 스승이 바로 중국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민재가 유럽에 진출하기 전 잠시 중국 팀인 베이징 거안에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김민재와 함께 수비를 섰던 선수는 바로 위다바오라는 이름의 중국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중국의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에는 김민재가 베이징 거안 시절 위다바오가 수비 능력을 키워주었다는 주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김민재는 베이징 거안에서 뛰던 시절 박문성 해설위원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민재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인데 양쪽 풀백 커버 플레이를 혼자 다 한다. 수비 파트너인 위다바오는 원래 공격수 출신이라 수비 실력이 떨어져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 언론들은 김민재의 표현이 부적절했다라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를 비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인들이 한국 축구 선수들의 국적을 바꾸거나 스승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건 역시 질투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보다 28배나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으며 축구 사업에 투자되는 금액 역시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과 달리 세계의 무대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의 숫자를 들먹이며 이미 일본 축구가 한국보다 월등히 앞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며 피파 랭킹도 일시적이지만 18위까지 뛰어오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를 비교할 때 일본 축구 선수들은 해외파의 숫자만 많을 뿐 실력으로 비교하면 한국 선수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손흥민이나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이적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자면 이제 일본 선수들도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나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처럼 명문팀으로 이적한 선수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도 일본 선수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2012년에는 예전 박지성 선수가 뛰던 명문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카가와 신지 선수가 뛴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오카자키 신지 선수가 레스터시티 소속으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토미야스 타케이로, 엔도 와타루, 미토마 카오르라는 선수들이 각각 명문팀인 아스날 FC, 리버풀 FC,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라는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이런 단기간 동안
안정한 한국 축구를 따라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역시 돈에 있습니다. 과거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했던 안정환 선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 선수들을 유럽에서 뛰게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토미야스, 엔도 와타루, 미토마 선수 역시 일본에서 투자한 돈의 혜택을 본 선수들인데요.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벨기에 리그에서 첫 데뷔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승우 선수가 잠시 몸담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벨기에 리그의 신트트라위더는 일본의 디지털 콘텐츠 회사인 DMM.com이 소유하고 있는 팀으로 일본에서는 자국의 돈을 들여 수많은 일본 선수들을 이 신트트라위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트트라위더는 벨기에 리그에 속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국적 선수와 일본 국적 선수의 숫자가 비슷한 수준인데요. 신트트라위던에서 뛰며 UEFA에서 주관하는 유럽 대항전도 자연스럽게 뛰게 되는 일본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유럽 각지의 스카우터들에게 쉽게 눈에 띄게 되어 아주 조금만 두각을 보이면 네덜란드나 독일, 이탈리아 등 상위 리그에서 데려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적하는 일부 일본 선수들은 실제로 그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선수들은 실력보다는 역시 돈 때문에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선수를 데려갔을 시 팀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은 완전히 디지털화가 진행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도 구시대의 유물인 아날로그를 지향하는 나라인데요. 그렇다 보니 일본은 아직까지도 신문이나 잡지의 판매량이 우리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2016년 공개한 전세계 유료 일간지 발행부수 순위에 따르면 전세계 상위 10곳 중 4곳이 일본의 일간지였습니다. 특히 1위의 요미우리 신문과 2위의 아사히 신문은 하위의 다른 나라 언론사들을 모두 합친 것에 필적하는 압도적인 발행부수를 자랑하는데요. 이 두 신문사는 일주일 내내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물론 하루에도 조간과 석간 신문을 모두 낼 정도입니다. 발행 부수가 많은 만큼 취재 인력도 상당해서 전세계 2위인 아사히 신문의 경우 기자만 약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신문사가 돈이 많다는 것은 곧 신문사 자체가 선수 개개인의 스폰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선수들의 경우 유럽 상위 리그에 진출하는 모든 선수에게 바로 이 스폰서가 따라붙게 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중 하나인 이천수 선수도 이 일본의 압도적인 스폰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의 경험담에 따르면 이천수 선수가 2003년 스페인 1부 리그의 명문팀인 레알 소시에다드에 입단했을 당시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기자의 수는 단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2009년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 선수가 스페인 1부 리그 팀 중 하나인 에스파뇰에 입단했을 당시 일본에서 나카무라, 슌스케 선수의 취재를 위해 보낸 기자의 수는 거의 10명에 달했으며 취재만 하고 돌아간 우리나라들의 기자들과는 달리 일본의 기자들은 에스파뇰의 연고지인 바르셀로나에 상주하며 막대한 양의 외화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본 선수들은 영입했을 때 구단 입장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 뒤에 따라오는 돈을 보고 많은 유럽 팀들이 선수들을 영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스폰서 같은 뒷배경이 전무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기 위해서는 오로지 실력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의 눈물겨운 희생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인이었다면 훨씬 더 쉽게 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쉽게 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확실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일본 선수들처럼 비교적 쉽게 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책임감 있고 리더십 있는 모습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현재 유럽 프로 리그에 속해 있는 일본 선수들의 숫자는 약 100명에 달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선수들은 30명이 되지 않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그 자리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유럽 축구 리그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아시아 최초 타이틀이 우리나라인 이유 역시 그곳에 있을 것이고 이는 일본과 중국 축구가 절대 대한민국을 넘어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